안녕하세요, 패션회사 윤대리입니다. 오늘은 옷 이야기 말고 좀 오랜만에 산업 관련된 비즈니스 관련된 얘기, 근데 약간은 누군가에게는 불편할 수 있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가장 큰 화두 뭐냐면 AI잖아요. 좀 세게 얘기하자면 브랜드 하시는 분들 혹시 AI 이용하지 않는다면 브랜드 3년 안에 진짜 문 닫을 수도 있고요. 그 회사 다니시는 분들, 회사에서 AI를 막아놓는다 이러면 그 회사에 대한 생각을 한번 다시 해봐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AI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고, 저도 이 AI가 이제 특히 패션 기획을 하는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엄청 회의적일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벌써 6년 전? 5년 전인데 이 사이에 너무 발전했고, 그 5년도 아니에요. 최근 6개월? 제미나이를 계속 쓰고 있었으니까 GPT랑 한 6개월 사이에 정말 발전 속도가 너무너무 빠르고, 그렇기 때문에 AI를 쓰지 못한다면 이 사회에서 좀 도태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작업 속도나 이런 게 정말 차원이 달라요. 이제 MD분들도 엑셀을 최대한 안 하고 AI를 많이 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AI를 잘 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AI가 모든 걸 지금 해결해 줄 수 있냐? 그건 아니고 앞으로도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엑셀을 생각해 봅시다. 근데 엑셀이 처음 나왔을 때 얼마나 큰 기술이었겠어요. 근데 엑셀이 있다고 해서 모든 일이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니었잖아요. 엑셀의 사용법이라든가 그걸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 이런 걸 아는 사람들이 엑셀을 잘 쓰고 일을 더 잘했단 말이죠. 근데 AI도 마찬가지야. AI가 있다고 해서 모든 걸 그 자체로 해결해 주진 않아. 그래서 AI를 지금부터라도 빨리빨리 써야 되고 엑셀 사용량을 점점 줄여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전히 AI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 하면 애들이 생각을 안 하게 된다, 너무 의존하게 된다, 이런 생각 분명히 할 거고, 또 생각보다 패션 업계가 조금 보수적이어가지고 이런 신기술을 거부할 수 있어요. 이 패션의 영역은 그게 안 된다라고 생각할 텐데, 예전에 고대 그리스 때 철학가 모먼트 좀 낼게요. 파피루스가 개발되면서 글이 본격적으로 보급이 되기 시작하고 책이라는 게 이제 보급이 많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 책에 대해서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책은 독이다. 인간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멈추고 이거대로 암기하게 되고, 지식이라는 건 대화를 통해서 그 서술자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쌓아야 되는데, 이건 이미 다 죽어져 있는 글이고, 독자가 이거를 오독해도 글쓴이가 그거에 대해서 바로 잡아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지혜가 아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글에 의존해서 멍청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소크라테스가 말한 이게 플라톤이 기록한 대화록에 남겨져 있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야. 근데 어쨌든 결국 인류의 지식이 발전한 거는 그 책이라는 매체 때문이잖아요. 근데 책이라는 게 처음 나왔을 때 기존의 그런 지식인들은 되게 그거에 대해서 우려했단 말이에요. 책만 보고 사고를 안 하면 어쩌지? 이랬단 말이에요. 언제나 신기술이 나오면 그 불안함과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책으로 인류는 발전했고, 그와 마찬가지로 AI로 인류는 발전할 거예요. 그래서 AI라는 흐름을 빨리 탑승해야 됩니다. 되게 지금 좋지만 소규모로 운영하고 있는 브랜드 대표님들을 그래도 많이 알고 있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AI를 이용하면 소규모 브랜드에서 데이터들을 좀 더 편리하고 간단하게 수집하고 분류하고 요약해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지금 빨리 클로드를 쓰셔야 된다, 이 말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브랜드들 이제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데이터들이 너무 흩뿌려져 있어요. 입고 데이터 따로, 판매 데이터 따로, 이렇게 관리되다 보니까 결국은 입고, 판매, 재고의 일원화가 안 되는 상황에 맞는데, 그냥 AI에다가 진짜 그냥 딸깍 놓고 돌리면 됩니다. 제가 좀 트집 잡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진짜 이게 가상의 백데이터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만들었냐? 클로드한테 그냥 말한 거야. 딸깍 진짜. 가상의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줘서 뭐 판매 데이터, 뭐 매출치를, 뭐 매출 규모 얼마에 랜덤하게 만들어줘, 이렇게 한 겁니다. 원래는 피디님하고 작년부터 얘기한 게 판매 데이터 엑셀 만드는 법 유튜브를 찍자였는데, 이걸 못한 게 제가 그 가상의 백데이터를 수천 개를 만들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너무 심플하게 만들면 이게 의미가 없어 보이니까 AI로 이렇게 딸깍해서 만들어진다 지금. 그래서 이게 그냥 AI에 그렇게 부탁해서 만든 백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게 26년도 판매 데이터를 제가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뭐 스타일 코드와 뭐 품목 정보, 그리고 소비자가, 판매 수량, 그리고 실제 결제 얼마나 됐고, 이게 어디서 팔렸고 어느 일자에 팔렸는지, 이런 백데이터들은 다 갖고 있을 거예요. 이거가 없는 브랜드는 좀 심각한데, 다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사실 경력이 조금 있는 MD가 있으면 이런 거를 이제 그 엑셀로 관리를 하는데, 조금 지금 작은 브랜드들이 그런 경력 있는 MD들이 없다 보니까, 대표님들도
대부분 이제 디자이너나 소싱 출신 분들이 좀 하시다 보니까 이런 거 데이터 관리가 안 돼서 뭐가 얼마나 팔리고 지금 얼마나 남았고 이게 어느 정도 되면 소진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이제 데이터를 만들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좀 감으로 많이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더 팔 수 있는데도 못 팔고 더 만들지 말아야 되는데 더 만들고 약간 이런 상황들이 있는 건데, 그래서 보시면 이게 제가 만든 겁니다. 26년도 판매 데이터 아까 그렇게 엑셀로 쫙 나와 있는 거 봐서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벨라 26년도 매출을 품목별로 분류해줘. 품목별 매출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와 월별로 품목별 매출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어 라고 했어요. 총 매출 10억, 품목수 13개, 3월 매출 6억, 4월 매출 4.1억 이렇게 해가지고 품목별 비중이 그냥 이렇게 그래프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브랜드는 코트가 진짜 잘 되는 브랜드구나 이런 걸 볼 수 있고, 이제 월별로는 3월에는 코트가 조금 줄어드는 추세 뭐 이런 식으로 품목별 추이를 볼 수 있는 건데, 이건 제가 그냥 한 번 해서 나온 거거든요. 이런 거를 더 잘 보려면 이런 거 말고 월별로 하고 품목별로 선형 그래프를 그려줘 하면 이제 월별 추이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또 말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일종의 저 LF 다닐 때 팀장님들이 저한테 일 주는 거랑 비슷해요. 준구야 이런 거 만들어 봐 해서 이제 이렇게 종에다 그려주거든요. 25년도 입고 판매 재고고 여기는 전년비 뭐 증감 뭐 신장률 이렇게 적어서 줘라고 하면 이제 제가 만들어서 오면 그래? 그럼 여기다가 스큐 하나만 추가해줘서 뭐 스큐당 매출 어떻게 되는지 좀 보여줄래? 얘한테 똑같이 하면 됩니다. 좋아. 그런데 코트가 매출 비중이 만약에 20%야. 근데 코트의 스큐가 너무 많아서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얘한테 이제 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스큐당 이거 한번 해볼까? 자, 그래서 한 3분 걸렸습니다. 저희 PD님이 오래 걸리긴 하네요 라고 했는데 이거를 사람이 다 디자인한다고 생각해봐요. 3시간 걸리죠. 물론 이제 엑셀로 더 그냥 빠르게 보기 편하게 하면 더 빠를 수도 있는데, 벨라라는 브랜드는 총 스큐가 100개인데 스큐당 평균 매출이 1,000만 원인데 코트는 스큐 비중이 요거밖에 안 되는데 매출 비중이 이렇게 된다. 물론 이게 막 지금 베스트는 아닙니다. 근데 더 보기 편하게 뭐 해달라고 명령을 치면 더 그렇게 해주고, 여기 이제 수가 있는 거죠. 8스큐인데 매출이 16억이다. 스큐 비중은 8%인데 매출 비중은 16%고 비중 차이가 플러스 8.2%포인트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효율이 좋은 품목이다.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제일 안 좋은 거는 이제 티셔츠 7스큐 있는데 매출이 2억 9천. 매출 비중이 2.9%라서 그 매출 비중 B는 마이너스 4.1%포인트. 보면 이런 것도 다 지켜져 있어요. 이게 이런 것도 이제 막 P를 달아줘야 되는 거예요. 퍼센테이지끼리 분석할 때 이런 것도 다 돼 있고. 근데 뭐 티셔츠 같은 경우에 이제 스큐당 매출 효율이 떨어지는 거는 뭐 뻔하죠. 코트가 객단가가 비싸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왜 그런지 이제 분석을 해달라고 하면 다 분석을 해줘. 어떤 유통망적 이슈가 있냐 이러면 이제 유통망 이런 백데이터 아까 봤던 이런데 막 이런 게 다 있으니까 유통망별 매출 비중도 치면 다 나오는 거죠. 입고 파일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막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입고랑 판매를 같이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스큐의 입고, 판매, 재고, 유통망별 판매, 주별 판매 이런 거를 이렇게 가로로 쭉 볼 수 있어야지 이게 한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이러한 지식은 MD로서 일을 해봤어야지 알 수 있는데 뭐 모르겠어요. AI가 이것까지 다 알 수 있을지는. 근데 그냥 뭐 보기 편하게 해줘 이런 거보다는 내가 엑셀표를 만들어서 여기에 맞게 꽂아줘 이런 거는 중요하긴 하거든요. 어쨌든 이런 입고 파일들이 있지만 제가 더 편하게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25년도 가상의 판매 데이터, 26년도 가상의 판매 데이터, 25년도의 입고 파일, 26년도의 입고 파일을 다 넣고, 왜 작년 것도 넣느냐? 왜냐면 전년 대비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한테 26년도 판매 데이터를 엑셀로 만들어줘. 그래서 성별, 품목, 스타일, 컬러, 소비자가 입고 판매 재고, 수량, 입고 판매 매출 재고, 금액 기준 100만으로 판매율, 할인율, 주차별 판매 수량 이렇게 볼 수 있게 해주고, 시트를 하나 별도로 만들어서 뭐 성별로 토탈값 그리고 품목으로 합계자료 볼 수 있게 해줘 라고 했을 때 나오는 자료거든요. 제가 만드는 엑셀 판매 자료를 좀 보여드리고 싶긴 한데 엄청 복잡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얘한테 계속 가상의 데이터 워싱을 해달라는데 못하더라고. 그건 너무 복잡해가지고 진짜 뭐 저는 이걸 100% 만족은 못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벨라의 04번 니트가 82장 입고 받아서 우리가 58장 팔았고 재고 24장 남았네. 판매율 70.1%네. 그리고 주당 판매 보면 지금 이렇게 17주 차부터 조금 안 팔리네. 이런 것들을 한눈에 쫙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했던 품목별로 이제 요약 같은 걸 봐서 남성 판매율이 72%, 여성이 77.1%, 거의 라인별로 뭐 판매율이 비슷하네.
그리고 주별로는 뭐 어느 라인이 빠지고 있네, 특히 뭐 여자랑 남자가 같이 빠지고 있네,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거. 근데 엑셀 너무 보기 힘들다 그러면 또 얘한테 올려서 HTML 형식으로 좀 더 보기 편하게 만들어줘 라고 하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게 이제 아무것도 안 쓰고 클로드로만 쓴, 이건 근데 좀 오래 걸렸습니다. 이건 똑딱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제가 거의 일주일 동안 만든 양식인데, 이렇게 만들면 주간 판매 추이라든가 이런 거 누르면 이제 금액 기준으로 바뀌고 수량 기준으로 바뀌고, 딱 누르면 탑만 딱 보이고, 이거 누르면 펜치만 쭈루루루 보이고, 지금 상승 추세인 것만 보고 싶으면 이렇게 볼 수 있고, 하락 추세인 거 보고 싶으면 이렇게 볼 수 있고, 제가 설정한 로직으로 부진을 따로 설정할 수 있어 부진만 보고 싶어 하면 이제 부진 스타일들만 쫙 볼 수 있는 이런 대시보드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제가 이제 얘한테 명령한 로직으로 예측 판매를 매주 해서 예측 판매율을 보고 싶으면 이걸 봐서 예측 판매율이 이렇게 심각한 것들은 빨리 작업을 쳐야겠다, 이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인터랙션이 되는 대시보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어떻게 보면 ERP죠. ERP를 개인이 클로드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클로드 코드로 아예 프로그램화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진짜 그냥 계속 클로드와 씨름하시면서 만들면 브랜드 운영이나 브랜드 관리에 있어서 엄청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AI 시대에 패션도 AI를 빨리 써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있고, 사실 이 컨텐츠를 만드는 것도 좀 늦었어요. 이미 많이 쓰고 있고, 특히 브랜드 하시는 분들, 편집사 하시는 분들 이거 보시고 좀 AI 무료 버전으로라도 한번 테스트 많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패션 업계 다니시는 분들, 아니면 다니기 희망하시는 분들, 뭐 AI가 들어오니까 이제 MD는 없어지겠네요, 막 이런 바보 같은 생각하지 말고, 이제 MD는 AI를 잘 쓰는 사람이 MD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AI 많이 쓰시고, 제 친구 중에 진짜 큰 회사 다니는 애도 자기 돈으로 AI 결제해서 그걸로 같이 일하거든요. 아까 말했던 이런 대시보드도 제가 최근에 보니까 이게 모바일로 안 열리더라고요. 저는 항상 PC로만 보니까. 근데 이제 또 모바일로 봐야 되는 상황들 있잖아요. 밖에서 외부 미팅을 한다던가 이럴 때 아침에 머리 감으면서 이거 모바일 버전으로도 만들어줘 하니까 바로 만들어주더라고요. 근데 옛날 일하신 분들 알겠지만 웹 버전을 모바일로 옮기는 거 엄청 일이 오래 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다 지금. 그래서 AI의 시대에서 패션업계도 빨리 AI를 쓰는 사람이 비즈니스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 AI 시대에 어떤 인재가 돼야 될지는 다음 고민이고, 어쨌든 빨리 AI와 친해져야 된다. 여기까지만 하고 윤대리의 주제 넘는 쓴소리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AI 좀 쓰는 법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세요. 찾아가는 서비스.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